그 다음에 요거는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래프 보는데 그래도 좀 요 내용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어서 한번 참고로 드리는데, 이게 캔들 봉 차트라고 해요. 이렇게 초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캔들 차트라고 하고, 영어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거라 그러는데, 앞서 가시면 이게 신세계 주가인데 이렇게 파란색 캔들도 있고 이렇게 빨간색 캔들도 있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요거는 사실 이제 되게 단순한 건데 또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거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그리는지, 그리는 방법. 어제보다 오르면 빨간색이고 어제보다 내리면 파란색이고가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옛날에 증권회사 가면 전광판이 있었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면, 기억나시나요? 여기다 연식이 그래도 좀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파란색 숫자가 파란색으로 뜨면은 어제보다 내린 거고, 그 주가가 빨간색이면은 그 어제보다 오른 거잖아요. 보통 전광판에 이제 그렇게 표시됐는데, 요 그래프는 어제 기준이 아니고 당일 기준이에요. 또 주면 그 주 기준이고, 그러니까 일봉, 주봉, 월봉, 뭐 연봉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제보다 올랐으면 빨간색이 아니고 당일 또는 그 주의 주가가 어떻게 전개되었냐가 이 봉 차트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뭐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본다는 측면에서는 이 책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일날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나면 빨간색이에요. 9시 시작할 때 딱 뭐 삼성전자 5만 원에 시작했다. 지금 9만 원이구나 벌써. 9만 원에 시작했다. 당일날 9만 1천 원에 끝났다. 뭐 그러면 빨간색. 8만 9천 원에 끝났다. 그러면 파란색. 그러니까 당일 간의 어떤 매도세와 매수세 간의 어떤 싸움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날 주가가 고가 저가가 어떻게 됐냐 해서 당일날 고가 저가,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요거 초심 같고 뭐 이렇게 양초 같은데 이렇게 초심 같죠? 요 종가니까 고가도 있었지만 뭐 그날 삼성전자가 9만 원에 시작해가지고 9만 1천 원에 끝났는데 9만 1,5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끝났다. 그럼 요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또 거꾸로 삼성전자가 그날 9만 원에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뭐 금액을 크게 하죠. 8만 원에 끝났다. 근데 그날 한 7만 9천 원까지 빠졌다. 이렇게 슉 올라왔다. 근데 그날 또 고가는 9만 원에 시작했지만 9만 1천 원도 갔었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무슨 공모주 청약하면 뭐 따상이란 말도 있던데 들어보셨죠? 따블 하고 그 다음에 상한가 치고 뭔데, 옛날 용어지만 뭐 이게 자꾸 라떼 얘기가 돼서 죄송한데, 점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상한가 가는데 이 봉 그래프가 그냥 요렇게 요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 점 하나만. 그럼 그날 상한가로 시작해서 한 번도 안 변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상한가에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고 시가, 고가, 종가, 저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수세가 강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요즘은 뭐 30%에서 그런 일이 없지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9만 원에 9만 원이 어제 종가였는데 93, 27 하면은 10만 7천 원 되겠네요. 다음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10만 7천 원. 장중에 한 번도 뭐 못 사죠. 그러면 보통. 아무리 대놓고 있어도 뭐 파는 사람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거 이제 점상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점상. 내려온 일도 없고. 또 거꾸로 점하. 그거는 거꾸로죠. 파는데 사주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한 번도 하한가 못 벗어나고 그냥 끝나버리고 뭐 이런, 요즘은 이제 그런 일 잘 없는데 30%로 넓혀놓으니까. 예전에 뭐 상한가 범위가 뭐 4%, 6%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뭐 많이 있었어요. 대형주가 아닌 경우에서. 점상은 매도세가 어마어마하게 센 경우, 점하는 매수세가 그 다음에 매도세가 어마어마하게 세다. 그래서 요 봉 캔들 차트를 보면 대략 그날의 분위기, 그 주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올라가도 네, 이걸로 볼게요. 보면은 이 주간인데 그 주간에 이게 보이시나요? 혹시 잘 보이세요? 이거 좀 너무 작은가?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위에가 끼고 밑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날 뭐 시작할 때는 했다가 좀 높게 올라갔다가 세력이 밀려가지고 밑으로 끝나는 경우죠. 이거는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보는 거고, 또 거꾸로 파란색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좀 그 폭이 위로 붙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그날 좀 매수세가 그래도 강하게 들어와 가지고 좀 살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는데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주에는. 그래서 그냥 요건 요즘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데 참고로 한번 그래프 보실 때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서, 근데 원리가 엄청 단순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료가 배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밑에다가 제가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용어들에 이제 책에 있는 게, 트레이더는 보통 당일 장중에 매매하는 사람, 이 책에서는 2개월에서 4개월. 그다음에 투자가는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사람인데 이 책에서는 12달 정도고, 한 3년에서 5년의 장기 투자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 많아 적절치 않음. 제가 이거는 초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기업을 한 3년 5년 이렇게 장기 투자한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주식이 수익 남은 수익 나는 대로, 또는 뭐 그 손실이 남은 손실 나는 대로 이걸 정말 내가 잘 될 기업인지 판단하고 뭐 한다라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이 책은 권하지 않고 있고 저도 그렇게 권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단기가 1에서 6주, 중기가 6주에 4개월, 장기는 4에서 12개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한 4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상보 강도라 해서 이제 relative strength라 그래서 보통 RS, RSI를 쓰는데, 원래 그 차트, 그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차트에 있는 RS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틀립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는 제가 좀 설명드리긴 좀 뭐 시간상 관계상 여러 가지로 그렇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까 코스피는 30% 올랐는데 신세계는 뭐 예를 들면은 안 올랐다. 그럼 마이너스 30이에요. 그 상대 수익률이 전체 시장 대비. 그걸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우 소장님은 이제 상보 강도라고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요건 제가 그림을 일부러 좀 그 네이버 주식 들어가면 나와요. 증권사 제가 있는 그 차트에는 제공하는 데가 없어요. 내가 딴 증권사 거래하는 쪽도 몇 군데 물어봤더니 그런 차트는 안 나오는데, 근데 다행히 네이버에 있더라고요. 네이버의 종목 분석인가 거기 들어가서 좀 찾다 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요 빨간 그래프가 지금 한 2년 동안 2019년부터 최근까지 0에서 이제 수익률로 50%가 났죠. 이쪽 퍼센트. 그러면 여기 죄송합니다. 빨간색이 코스피 대비 수익률이고 삼성전자 자기 수익률인데 코스피보다 더 수익률이 많이 났다는 얘기죠. 50% 정도 더 많이 났다는 얘기죠. 또 반대로 요 신세계 같은 경우 아까 보여드렸죠. 코스피 대비 수익률, 신세계 자체 수익률은 이렇게 변해서, 예를 들면 제일 좋을 때는 한 50%까지 수익 났다가 2019년 1월에 시작해서, 제일 나쁠 때는 마이너스 60%까지 빠졌다. 지금 현재 2년 동안 수익률은 마이너스 20인데, 요거를 코스피하고 비교해 보면 요 빨간색 요 그래프니까 코스피보다 오히려 지금 수익률이 안 좋은 거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RS도 이 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려면 네이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제공하는 증권사 없을 것 같은데 그래프 봐도 안 나오니까 네이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주식 주기인데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이동 평균선의 개념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요 MA라는 그 글자는 그냥 영어지만 꼭 그냥 알아두시면 되죠. Moving Average니까 30주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래서 30주 이동 평균선 근처나 아래에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를 1단계. 그 다음에 요 30주 이동 평균선을 주간 단위 주가가 뚫고 올라가서 일정 수준까지 올랐을 때를 이제 2단계.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계속 오르진 못하죠. 어떤 종목이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이동 평균선하기 이렇게 수그러지면서 같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 때가 3단계. 그다음에 다시 이동 평균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오면서 이동 평균선도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하강기. 이렇게 4단계 보통 주식이 이제 보통 이렇죠. 주식이 4단계 정도 그 단계별 흐름을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단계별로 보면은 보통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락세를 멈추고 매도세와 매수세가 균형을 찾아가는 시기고 후반에 거래량이 늘면 좋다. 바닥 시세가 오래 이어진다고 무조건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의 뭐 베들레헴 스틸이라는 옛날 철강 회사, 이 양반이 당시에 거래했던 회사 중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요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보면은 주가가 이제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는 단계에서 2단계 요 가기 전에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 요거 이제 1단계라고 예를 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요거는 인터내셔널 페이퍼라는 회사인데 오랫동안 1단계 박스권에 있다가 이동평균선을 뚫고 요게 주가고 이제 요 라인이 이동평균선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 요걸 이제 2단계라 그러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30주간 MA 이동평균선과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시작된다. 그 다음에 돌파할 때와 풀백, 약간 후퇴할 때, 그러니까 이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반으로 갈수록 주가 등락이 심해진다. 여기 변동폭이 굉장히 심해지죠. 이때는 막 사람들이 사는 사람하고 이게 하루의 변동폭이 주간날 심해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의견이 굉장히 엇갈린다는 얘기죠.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캔들 차트를 설명드린 게 따상 이런 거는 사람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거죠. 매수세와 매도세가 아무도 팔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 가격에는. 그러면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다 의견이 일치하는 거죠. 그거는. 또 반대로 점하 이런 거는 제가 잘못 드렸네. 점상 그렇고 점하 그렇고 하루에 이렇게 캔들 차트가 이게 심하면 또는 주간에 심하면 사람들 간에 막 헷갈린다는 얘기죠.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어떤 사람 파는 사람 높게 팔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낮을 때 있을 때는 사람들의 의견이 보통 이렇게 크게 엇갈리질 않는데 주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서 이제 어느 날 이제 5만 원 하던 게 삼성전자가 그렇지 않아요. 5만 원 하던 게 지금 9만 원 가 있어요. 불과 몇 달 만에. 그럼 사람들이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죠. 저 9만 원에 사도 되는 거야? 뭐 그러면 조금만 나쁜 뉴스 나와도 흔들리죠. 엊그저께 저 현대차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애플하고 뭐 향후에 뭐 전기차를 한다고 그러니까 장중에 막 거의 30% 상한가까지 갔다가 그 뉴스 뭐 한경 기자가 뭐 오버해서 쓴 거래 뭐 이러니까 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가격이 예전에 그냥 평상시 가격 같으면 사람들이 별로 마음이 안 흔들리는데 그런 저 주가가 높게 올라간 상태에서 그런 이게 옛날 주가 이게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올랐지 뭐 이러면 이제 호재에 산 사람들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또 순절매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있던 주가보다 크게 변한 시기에는 이렇게 변동폭이 심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린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게 2단계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아까 보였는 최정상 지역. 요거 이제 ICH 코퍼레이션이라는 미국 회사인 것 같은데 인슈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보험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단계
지나서 이제 3단계 고점에 있는 거죠. 요때는 이제 트레이더는 뭐 보유주식 전부를, 투자가는 반 팔아라. 또 약간 이렇게 풀백한다 그러죠. 올라올 때 또 절반 팔아라. 그래서 반반씩, 살 때도 반반씩, 팔 때도 반반씩. 요 1단계에서 2단계 바뀔 때 팔고 3단계에서 이제 4단계 바뀔 때 팔아라. 그래서 3단계 최정상 지역에서 팔으라는 게 아니라 최정상 지역에서 이제 좀 꺾인 다음에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완전히 쇠퇴 국면이죠. 등락을 거듭하는 주가가 지지 지역의 최저점 아래로 이렇게, 보통 이때는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푹 꺼지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막 폭등하고 폭락하지 평소에 가만히 있고, 그래서 보통 주가 더블 나는 거는 한 달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5만 원 하던 게 10만 원 한다가 뭐 2년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5만 원 근처에서 한 3년이다 치면은 한 33개월 36개월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미친 듯이 한 두세 달 또는 한 달 만에 그냥, 요즘 보시면 잘 알잖아요. 코스피는 거의 뭐 제가 보기엔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그냥 더블 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그 펀더멘털 투자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 마음을 막, 채권처럼 꼬박꼬박 옛날에 뭐 5% 10%씩 이자 주면 사람들이 장기로 투자하죠. 마음 안 흔들리고.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정해진 이자를 주니까. 근데 그건 채권이고 주식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대주주도 아니고 뭐 매일매일 시장에서 거래하면 사람들이 이제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다가 그 현대차처럼 되는 거예요. 애플하고 뭐 한대더라 이러면 뭐 LG 화학이 언제부터 뭐 90만 원, 100만 원 했어요. 옛날 막 20, 30만 원 계속 매년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 코로나 뭐 그 금방부터 해서 지금 뭐 20만 원에서 90만 원, 100만 원 되는데 지금 1년도 안 걸렸거든요. 근데 그 1년 중에서도 뭐 거의 폭등한 날 며칠만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모든 자산 가격이 그래요. 뭐 주가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그러면 딱 잡아서 그때만 거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공부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적의 매수 시점은 아까 뭐 보여드렸지만 아이디얼 아주 최적의 매수점은 이렇게 해다가 요 D 시점, 여기가 제일 좋죠. 요 이동평균선, 아까 설명드린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돌파할 때, 그다음 요때 반사고, 요걸 아까 풀백이라 그랬죠. 뒤로 좀 후퇴하는 시기, 요때 또 반을 사라. 이렇게 계속 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요때 사고. 예. 예. 그래서 헤매는 수가 있죠. 네. 그때 빨리 정리하셔야죠. 예, 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투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펀더멘탈 투자가 뭐 프로들이 뭐 해서 성공했다는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게, 자꾸 아마추어 보고 이제 프로들도 그래요. 하라 그러면 걔를 놓칠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기업 좋다고 해서 샀거든, 처음 출발부터. 심지어 그 뭐 특정인 여기서 말씀드리면 어떨런지 모르지만 한때 그 2007, 8년에 그 차이나 엄청 잘 나갈 때 M자 달린 자산운용에서 무지 잘 나갔잖아요. 그 중국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무슨 아이펀드 망했잖아요. 못 파는 거야. 물론 요즘에 조금 회복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그런 거라니까. 프로들도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왜? 내가 굉장히 좋다고 지금까지, 더군다나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남의 돈 끄트려가지고 그렇게까지 선전을 했는데 자기 최면 걸어가면서 어느 날 중국 나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계속 물 타세요만 하는 거지. 그 좋은 방법이 아니죠. 이 차트의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주식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예. 배우자도 할 수 없는데 뭐 주식까지 결혼해가지고.
배우자 하나면 됐지. 예, 여러 번 결혼하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지만 난 참 대단하신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주식하시면 잘할 것 같아. 농담입니다. 혹시라도 계시면 또 요즘 많으니까. 아 진짜예요. 근데